대구 중구 대장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는 빌리미 프리미어로 53평이 13억, 2위가 서울 리치타운인데요. 30평이 13억입니다. 대구 중구의 아파트 가격도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중구에 대해서 아파트 실거래 내용을 알아보겠는데요. 그리고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7억대 아파트를 4억대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를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구는 아파트 실거래 내용을 빼먹었었네요. 실제 달서구, 서구, 북구, 동구 다 확인을 했는데 중구가 워낙 적은 동네다 보니까 깜빡하고 빼먹었네요. 그리고 중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죠. 빌리브 프리미어로 실제 거래가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금액대는 8억대에서 7억대로 내려갔다가 물론 로얄청 다시 8억대 올라갔다가 직거래로 45층이 6억 8천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물론 정상적인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6억대가 나와야 6억대로 볼 수 있는데 8억 9억 8억대 정도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서구 리치타운인데 30평이 13억입니다. 실제 보시면 되면 20년 5억의 거래가 쭉 이루어졌죠. 4억대 후반대 3억 6천대 다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5억대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 9억 13억 직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직거래로 이루어졌는 거는 자전거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 돈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5억 9억을 주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가 서울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도 아닌데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참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9억 13억을 실제 거래를 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진행을 했다가 계약서까지 진행되는 곳이 있죠. 그리고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직거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재개발 아파트 계약으로 5억, 5억 5천, 6억 거래를 했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급매물로 3억 5천, 3억 중반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하더라도 3억대 아파트가 갑자기 5억대로 거래가 쭉 되다가 9억대까지 12억대까지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저작년이겠지만 그 또한 바보짓입니다. 아무튼 재개발로 인해서 나홀로 아파트 거래되는 부분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말씀드릴게요. 실제 계약을 5억 중반, 5억 후반까지 거래를 했던 아파트가 계약서를 작성했죠. 근데 지금 3억 중반까지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대구의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을 다 했고 계약금까지 받았는 사례지만은 언제 진행이 될지 그게 문제인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꼼수들이 눈에 이래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다음 3위는 센트럴팰리스로 2007년 입주를 했는 아파트인데 실제 거래 가액이 11억 9,800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예전에 거의 4억 3억대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내렸다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죠. 그리고 최고점은 7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것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래도 22년 9월까지는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4위는 청라 1서 4위로 34평에 9억 8천. 이거 보통 84 타입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금액인데 84 타입으로 9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거래는 21년 10월 12일까지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억대, 5억대, 5억 9천대, 5억 중반대, 후반대, 하반대로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되다가 다시 5억 8천. 물론 청수는 거의 로얄청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은 12층, 11층, 18층이 간혹 눈에 보이고 2층, 9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우리가 1군 아파트 선호도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중소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들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전자의 대구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1군 아파트고 2군 아파트고 관계없이 무조건 아파트만 나오게 되면 청약을 했죠. 아파트가 로또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세대수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상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분들 한 번씩 저한테 예전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내가 사는 주택, 상가주택 옆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분위기 좋을 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상권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좋지 못하고 또 아파트 상가 자체가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분양 자체도 좀 문제지만은 임대 가격 자체도 엄청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상가 상권이 형성되기는 쉽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정문이나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없는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뭐 서울을 기반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 분위기가 좋을 때 팔고 분위기가 나쁠 때 사야 되죠. 그리고 미소시티, 5위가 미소시티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 뭐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 브랜드인데 9억 5천이나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도 뭐 실제 4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7억 5천까지 그리고 지금 22년 3월 달에 7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뭐 저 같으면 이런 아파트는 안 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면 손해를 보고 똑똑하면 이익을 보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똑똑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뭐 참고로 너는 똑똑하냐 물었을 때 저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공부하고 주변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그리고 6위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참 이름도 많이 깁니다. 옛날에는 집들이 한다 하면 내 집 어디고 이러면 장미 아파트, 우방 아파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구 아파트 그죠? 지금은 야 우리 집은 남산동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다. 뭐 이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마찬가지 33평에 9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적으로 6억대 거래되던 아파트가 쭉 거래가 8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최고가가 9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다시 7억 1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얘기하는 33평이 기본적으로 9억 7억. 와 이거 뭐 아파트 가격이 옛날에 상가주택 원룸 가격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돈 주고 아파트는 안 삽니다. 차라리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사죠. 물론 동네가 조용한 남산 밑에 뭐 앞산 밑에 뭐 이런 데 아닙니다. 무조건 상권이 좋은 곳이죠. 그런 곳을 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구의 아파트 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생각 외로 중구 자체가 동네가 좁죠. 구 자체가 작다 보니까 큰 거래가 없는데요. 실제 그래도 지금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동네 치고는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통상 11월 거래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11월 1일 대봉수 암프레스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84에 5억 4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지금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34평에 4억 7천까지 기존의 가격은 4억 2천 최고가는 4억 8천 7억 3천이네요. 이야 이거 뭐 34평에 7억 3천. 떨어졌는 가격은 10월 달에 4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신동 이편한 센터 25평에 3억 8천. 마찬가지 최고가도 5억 9천 거의 6억에 육박했었고 근자에 거래되는 금액은 지금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하게 같이 나옵니다. 이게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84 타입이 4억 초중반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같은 경우도 84 타입에 3억 8천. 사실 예전 가격은 얼마 했겠습니까? 그냥 쭉 3억대에 가다가 최고가를 찍었는 게 평균적으로 20년대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파신 분들은 다 돈 벌었는 거고요. 사신 분들은 뭐 사실 손해는 좀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지만은 이야 이거 뭐 10억까지 올라갔었네요. 10억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되는 게 다시 8억 5천까지. 그리고 현재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억대 9억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8억대로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다. 그리고 동인 센트럴 같은 경우도 22년 7월, 9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5억대 꾸준히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직거래로 84C 타입이
저층이네요. 저층 위주로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4일날 중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라힐스 자이 같은 경우 23평 3억 9천 거의 4억이죠. 23평에 4억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참 집 사기가 힘들어졌죠. 그런데 얼마나 내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액대는 32평이 9억 2천까지 올라갔었네요. 9억 2천까지 올라갔다가 쭉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추세선으로 5억 8천 그리고 뭐 계속해서 4억 9천 뭐 5억대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3평이고 현재 얘는 32평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밑에 같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남산동 해밍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40층이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전세만 거래가 되었다가 4억대, 5억대, 84 타입 기준으로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동인동 센트럴 동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꾸준히 4억대에서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 청라힐스 마찬가지 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센터를 청라힐스, 청라언더, 서안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84 타입에 4억 9천 그리고 현재는 큰 거래가 없고 월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역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33평에 5억 3,900 기존에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5억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가는 7억 5천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3평에 7억 5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금액대는 지금 5억 3천 거래가 되었고요. 바늘 땅형 서안포레스트 마찬가지 28평에 4억 7천 기본 잡으면 33평이 5억 6억 7억이고 그리고 이 24평이 한 3, 4억 되고 이래갖고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다 대출이겠죠. 은행만 돈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 거래는 없고요. 태평로 상가, 마찬가지 센트럴 팰리스 5억 4천의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건자의 거래는 없습니다. 청라에서 마찬가지고 같이 거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대구역 센트럴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그리고 24평에 2억 8,600 예전 거래 가액은 사실상 2억 5천이었는데 최고가는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저는 이런 아파트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1군 아파트든 2군 아파트든 관계없이 예전에 중소기업의 아파트들도 미친듯이 가격은 상승했었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라에서 자이 4억 8천 29평 그러고 제일 풍경채 35평에 5억 8천 그나마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5억에서 6억대 계속해서 84 타입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일 풍경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6억 4천인데 계속해서 하락은 했다고 나오지만은 거래 금액은 5억대로 그래프가 억수로 굴곡이 간격이 크게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5억 8천 후반대 계속해서 23층 35평 정도가 거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산포레스트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제일 풍경지에 마찬가지 거래가 청라힐스 자이는 아까 중복되는 거라서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청라힐스 자이죠. 여기 84 타입으로 계속해서 5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보성 황실타운 27평 쭉 올랐죠. 예전에 9천만 원이었습니다. 9천만 원이었는데 3억 6천 거의 3배 가격이 올랐다. 예, 극동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는 거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엑스디움 센트럴 동인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74 같은 경우 24평인데 4억 후반대, 3억 후반대, 4억 후반대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데 참 대구 거래가 그래도 이루어지긴 계속해서 이루어지네요. 4억대 마찬가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역 센트럴 자이도 마찬가지 여기 다 나오는 거 동일하고요. 청라에서 자이 마찬가지 여기 나오는 거 계속해서 동일하고 그리고 남산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22년 10월 달에 7억 천으로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물론 33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24평은 5억대 거래가 되고 이거 5억 6억 올라가면은 엄청난 돈인데 24평에 3, 4억 34평에 5억 7억, 5억 7억까지는 무난하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중구가 거래가 좀 되네요.
그리고 뭐 센터를 대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다시피 중복돼서 최고 11월 13일까지 거래가 되었다. 여기는 11월 29일 34 34평 기준이고 여기는 33평 기준이죠. 그리고 11월 달까지 본다면은 11월 달에 12월 달까지 본다면은 35평이 4억 5천.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4억대 꾸준히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라힐스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5억대 유지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남산형 화성파크 같은 경우는 25평에 3억 2천, 최고가는 5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2억대 3억대까지는 거래가 좀 내려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프레스도 마찬가지 31평에 5억 3천. 그리고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4억 4천. 계속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전화 오셔서 아파트는 얼마 정도 선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이래 묻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얘기 드린다면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구축의 가격이 뭐 3, 4억 정도면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신축의 가격도 뭐 3, 4억이면 좋겠지만은 신축이 3, 4억이 없다면은 뭐 4, 5억까지 무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는 수성구에 있는 사람은 수성구가 좋다고 하고 서구에 있는 분들은 또 서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분은 동구가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수성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금액에 맞게끔 내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돈의 금액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그 금액 또한 저는 3, 4, 5억대까지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서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 건물, 뭐 대도로면의 통상가 뭐 이런 거 사면 좋겠죠. 아파트를 물으신다면 현재 들고 있는 금액에서 3, 4억, 4, 5억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야 다시 시장이 변경되어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더라도 7, 8억까지, 9억까지 가게 되면 그때 뭐 대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돈은 버는 거죠. 일단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는 대구의 재개발로 돈이 엄청나게 풀려도 아무래도 그런 걸 기대하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홀로 아파트 뭐 5억, 6억, 9억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재개발로 아파트 계약서를 5억대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이 지불된 매물도 나와 있는 게 3억 중반대, 3억 초반대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아파트를 3억대에 구입하셔서 장기간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